전문성 체크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못 적으셨죠? 네, 이거 진짜 쓸 수 있는 게 정말 한계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카페를 차린 게 아니고 그냥 프랜차이즈를 갖고 왔다 보니까 경험이 그러니까 안 차린 사람이랑 거의 똑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진짜 그거잖아요. 대표님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우리가 지금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카페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이제 더 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카페를 내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내가 지금 뭐 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더라도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벌이가 작더라도 내 지식을 팔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누구를 가르쳐 본 적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최근에 누구를 도와준 기억, 뭐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지, 3년 이상의 경력, 일의 성과가 있었는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뭐 내가 성과를 내본 게 있는지, 대표님이 이제 얼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인데, 이걸 통해서 대표님 내가 그래도 이런 전문성은 좀 있다,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일에 대한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시작했던 게 프랜차이즈였던 건데,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좀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좀 일찍 하신 편 아니시고, 네. 바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상 제약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곳을 찾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찾게 되신 거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던 부분이라 생각보다 이런 전문성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셨던 건데, 지금 전 회차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찾았던 좀 전문성이 있었죠. 남들이 대표님한테 야, 너 샌드위치 맛있다 뭐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계속 단체 주문을 큰 업체에서 막 시키고, 뭔가 이런 특별함을 인정을 받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대표님 이게 전문성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남들과 거의 비슷하면 사실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좀 다른 내 독보적인 아이템을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사람들이 감히 이제 좀 따라하지 못하는, 이 프랜차이즈도 따라하지 못하는 좀 특별함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 생각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샌드위치를 더 디테일하게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구성을 조금 특별하게 해서 좀 쉽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게 한다든지, 소스 개발을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독보적 타겟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잘 결합시켜서 세트 상품으로서도 좀 특별함을 줄 수도 있고, 커피 본질도 올리고 디저트 본질도 올리고 하면서 이런 세트 상품 구성해가지고 쿠키나 피낭시에 이런 구움 과자 종류를 이제 특별하게 포장하고, 특별한 뭐 잼이나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특별함을 줄 수도 있고, 전 회차나 이런 현재까지 했던 걸 통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내가 전문성이 지금 좀 부족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가르치기 쉽고 배달이나 이렇게 판매에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디테일함이 확실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비주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거나 이러려면은 본인의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는 샌드위치 싸는 것도 되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욕심이 나서 다음에 내가 카페를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클래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주얼적으로나 맛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단체 주문이 많은 업체들을 찾아보면서 여기는 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아쉬웠던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이거를 디테일화 시키고 현실화 시키는 게 조금 막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걸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패키징도 브랜딩화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대표님 만나서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브랜딩화해서 준비하고 싶어요. 이것도 패키징, 디자인, 컵 만들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담아져 있는 포장, 아이덴티티가 담아져 있는 뭐 소비자들이 편해하는 니즈를 찾아서 그거를 또 접목시킨 어떤 패키징, 뭔가 이런 것들도 독보적인 차별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이번 회차의 핵심적인 거는 이런 전문성에 대한 대표님의 영역을 파악해보고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독보적이라는 게 그냥 구운 과자 판매하고 그냥 휘낭시에 판매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되려 진입장벽이 높은 거를 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들이 쉽게 하는 거는 애초에 차별점이 된다거나 독보적인 아이템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카콜라의 그런 레시피,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 전문점의 농축우유 레시피, 뭔가 이런 것처럼 우리 집만에 있는 그 차별점을 지금 여태까지 파악했던 부분을 가지고 전문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강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래요. 만약에 없으면 이걸 이제 배워가지고 늘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문성이 없네? 그러면 하면서 찾아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부분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외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직접 거기에서 일을 한번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거쳐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딱 이 어떤 상품을 느꼈는데 진짜 확 느낄 수 있게, 와 다르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런 거.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 만드는데 자기 집만의 이런 수제 딸기잼을 꼭 바르더라고요. 근데 그 딸기잼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샌드위치 사러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맛있어서 딸기잼도 팔리고. 저 거기 어딘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만 있는 샌드위치, 우리 집만 있는 무엇, 그러니까 이런 게 독보적인 타겟템인데 이걸 찾기 위한 그 생각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표님이 그러면 내가 독보적 아이템을, 내가 여태까지 가진 성향과 전문성을 파악해본 바로는 내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훨씬 소비자들한테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잘 뭔가를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커피를 먹어보고 얼마나 많은 디저트를 먹어보고 했겠어요. 우리 카페에 오는 이 소비자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딱 매장만 딱 들어오면 이 느껴지는 환경, 느낌, 아주 사소한 걸 통해서도 다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지금 저가 커피가 판치고 있지만 뭐 그러면 당연히 양 많고 가격 저렴한 게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확실히 얘기하는 게, 아니 다른 거를 그 사람들도 느끼고 그렇게 좀 다른 것들에 대한 거를 원해하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게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게, 어머님 아버님들은 싼 커피만 찾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의외로 이 가격이 드셔보시고 이건 이 돈 할만하네 라고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연령이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때라는 걸 제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느껴서, 드셔보시면 다른 가게 가셨다가 드시고 저희 가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층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층들이 본인이 소비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그냥 지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커피나 과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샌드위치도 저희가 9,000원이 육박한 종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손님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게 있으면 얼마든 일단은 사 드시는 것 같아요. 꼭 싼 것만 찾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짚고 배우고 준비를 했을 때 가격 책정은 굳이 저가를 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게 제가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이제 강화해서 우리 집만 있는 어떤 특별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샌드위치 클래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듣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요즘에는 베이글 샌드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루아상 샌드위치도 있고, 바게트 샌드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식빵 샌드위치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제가 배워보지 못한 것들 위주로 해서 다양한 식감과 맛으로 좀 고객님들의 타겟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회차에선 이제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아니면 안 가능하면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가자, 이런 식의 이제 회차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데, 대표님 지금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파악한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그 레퍼런스를 파악을 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봤을 때 그 잼을 이제 딸기잼이 되게 특별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빵도 그 빵 맛있어, 그러면은 그냥 그 빵 사다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 구성 어떻게 몇 층 하네 하면 그게 사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제잼, 대표님만의 어떤 특별한 소스, 이런 것들도 한번 교육을 들어서 혹은 대표님이 직접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독보적인 아이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대표님이 지금 단체 주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커피를 가지고 단체 주문을 하는 것도 있고 샌드위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구성, 패키징, 브랜딩, 이렇게까지도 다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집만 있는 거라고 하면 그냥 대표님이 레시피를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빵 종류나 이렇게 생각 확장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 더 특별한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특별한 거에 점 하나 찍는 거지, 내가 완전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막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여기는 뭔가 좀 달라, 뭔가 하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달라, 뭔가 감겨, 뭔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대표님이 잼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 클래스에 우리 집만 있는 특별한 거를 뭔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특별한 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르면 가격이 좀 비싸고 조금 더 남들보다 있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격 경쟁해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프랜차이즈한테, 편의점한테 먹히는 거고, 결국에는 가치 경쟁을 해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우리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찾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전문성 있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본질 높인 다음에, 이렇게 본질 높여야 이제 광고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본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식빵의 샌드위치 말고 바게트나 뭐 베이글이나 다양하게 좀 해보고 클래스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자라는 게 제 계획은 여기까지고, 막연하게 그래 패키징도 좀 예쁘게 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저는 정말 경험도 없고 할 수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막연히 그냥 저의 있는 얘기를, 내용은 없지만 솔직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이 이 디테일의 한 끗을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뭐 저만의 독보적인 잼이나 뭔가 소스 이런 거를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런 피드백을, 이걸 해야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제가 홍보 타임인가요? 홍보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방금 들으면서 왜 나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생각한 거는 이 샌드위치의 다양화까지가 끝이고, 패키징을 예쁘게 하고 클래스를 듣고, 왜 여기까지가 내 끝이었을까? 그래서 컨설팅을 다들 이렇게 듣고 이 한 끗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디테일이 매출의 결국에는 이렇게 매출의 영향인 건데, 들으면서 방금 좀 놀랐어요. 왜 나는 나만의 이거를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홍보 타임은 아니고 솔직한 제. 그래서 대표님, 근데 제 아이디어 하나 더 떠오른 게 뭐냐면, 이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대표님 진짜 이 말하면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말하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보세요, 대표님이 빵을 다양하게 말씀하셨죠. 샌드위치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님 집만의 빵을 만드는 거야. 그 샌드위치 빵.
근데 이게 대표님, 이게 진짜 독보적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접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하는 이 방식이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좋아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불편한 건데? 근데 이거 내가 이걸 해결을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럽 샌드위치 막 크고 막 이런 거 좋지만, 그냥 진짜 조금 작은 모닝빵에 해서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했더라. 이런 것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이 다음 회차에서는 그걸 소비자들이 느낀 거를 가지고 잘 되는 매장을 찾아서 실제로 그 사람들 어떻게 느낄까? 그러면서 또 수정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그냥 끝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 강점 뿌리 착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성 찾고 강점 찾고 내가 잘하는 거 찾아.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하려고 봤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최고 분야의 사람을 봐. 내가 그걸 본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 매출 그래도 3천 뭐 5천 진짜 시장성 큰 데는 1억 2억 3억까지 막 엄청 높은데 그런데 보면서 야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뭐하구나. 그렇게 파악한 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내가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 그걸 또 보완해. 그리고 가게를 차리고 나서는 또 찾은 거를 또 재투자해. 그럼 계속 그게 순환되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대표님.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해, 사람들이. 그쵸. 그죠. 이게 말은 쉽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이것도 방어 기제에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빵 왜 못 만들어? 빵 배워서 만들 수도 있죠. 혹은 제빵 하는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나만의 특별한 빵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OEM으로 대표님만 파는 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빵이죠. 혹은 뭐 특별한 바게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야, 나 이런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독보적인 타겟템이고 독보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회차까지 하면서 이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다양한 샌드위치를 해야겠다. 이제 이걸 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식빵을 직접 만들고 이 식빵을 판매하고 이 식빵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거기 매출이 진짜 높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거 시장성 파악하는 데서 찾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건 뭐 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나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좀처럼 나만의 식빵을 납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건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운영만 해왔지 정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컨설팅을 들으면서 이 디테일의 차이를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물론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걸 알아보면서 그런 가게가 있는 걸 알았지만 나와는 너무 다른 가게다.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도전 왜 못해요? 이게 저와 대표님의 근데 대표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그렇게 잘하는 그 빵집을 찾아서 그 사람이 독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한번 팔아봐.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그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식빵도 팔아. 식빵도 팔고 대신 우리 커스텀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만의 특별하게 느껴져야 되니까 팔고 우리가 샌드위치도 엄청 잘 나가.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확장성 단계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빵을 또 이렇게 내가 직접 생산해서 해. 그러면 재료비가 낮아지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또 생산을 하다가 막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나처럼 막 팔아달라네? 그럼 이제 쇼핑몰로 팔아. 그러다가 막 엄청 잘 되네? 더 키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사업의 확장. 네네. 그게 확장이에요. 이제 그냥 딱 정해진 것들만 딱딱딱 하는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 거. 맞아요. 전 정말 1도 생각 못했어요. 2년 동안 여기에 종사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못했고 내가 무슨 이 사업을 확장을 해. 내 카페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라고 했는데 다르세요. 이게 그래요, 디테일의 대표님. 차이. 디저트도 뭐 지금 구움 과자 시작해서 구움 과자도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워 받아서 하고 냉동생제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그렇게 반응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 잘 나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빵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인건비 더 쓰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쇼핑몰 늘리고 납품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다 근데 본질이에요. 본질이 좋아야 되는 건데 본질이 안 좋으면 결국에 지속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과제에 따라오시고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대표님처럼 다 느낄 거예요. 보고 느끼라고 영상 찍고 하는 건데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게 그래요? 믿고 하는 거라. 근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썼던 이런 과제에서 저의 디테일함과 저만의 강점을 이렇게 쏙쏙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집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 나만의 독보적 타겟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집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샌드위치를 단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지 대표님이랑 얘기가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히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나한테 뭔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지금 용기를 얻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그게 아니 이렇게 하면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대표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 또 푸시 넣어주고 계속 봐주는 사람이 또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근데 이제 방향성을 모르고 나쁜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엄청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얼마나 이렇게 영상만 봐도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인데 두드려 맞아본 사람이 얘기한 거 하면 될 텐데, 근데 방어 기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런던 베이글 보면은 맞아요. 그 사람은 돈을 벌어본 그러니까 구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바 구성부터 해가지고 위에 그 제조 공장 있고 밑에 빵 만드는 사람들 막 옆에 쇼케이스 다 보이고, 근데 거기 월세가 얼마일까요? 한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한 1,000만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깡 좋게 바로 베이킹까지 차리고 직원들까지 싹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의 차이인 거고, 저도 그런 그릇이 크지 않아서 계속 키우는 중인데, 이게 대표님이 지금 천천히 가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확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거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찾아서 그렇게 가는 방법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게 아닌 과정이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그런 시행착오, 성장통을 잘 겪고 계신 중이고,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찾았던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로 생각을 하셨으면 성공입니다. 이번 회차의 내용은 진짜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회차의 내용에서 실제로 이제 이 컨셉이 시장성 있는 영역인지 이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여기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아마 괜찮게 내용이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박수 치면서 다음에 이제 또 시장성 파악을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